오늘 여기 수업 준비하고 왔는데 이렇게 좋은 책상이 꾸며졌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냥 여기 이 책상만 갖다 넣어놓고 가셔가지고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우리 역시 창사의 정연이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고 여기를 다 정리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정연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시킴에 의해서 정연아 책상 정리 좀 해줄까? 라고 부탁하는 입장으로 대체적으로 일단 감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정연이는 교수님 책상 정리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혼자 스스로 정리하는 이 모습이 참 진짜 정연아같이 따뜻한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앞으로 한번 나와봐요. 이리 와봐. 궁금해서 나와봐. 요즘 누구도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는지 한번 얘기해요. 따뜻한 마음으로 사는 이유가 없어요. 자, 좀 주워. 뭔가 이렇게 실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없는데. 그냥 이따가 다 같이 학생들 모면 정리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고 그냥 정신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삐도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해놓고 누가 사진장 찍어야 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고 긍정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박수 한번 주세요. 세상은 보세요. 대학에 우리가 지식도 중요해서 왔지만 어떤 이런 것도 배워가는 게 대학이에요. 그래야죠. 관계잖아요, 관계. 정현이가 일찍 새벽에 버스를 타고 학교 오지만 와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하루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나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를 보는 대한 보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밝게 스스로 먼저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고마울 뿐이죠. 그래야 돼요. 이해될까요? 네, 보겠습니다. 신동재에서 기분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요? 네, 좋아 보이도록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드는데 우리 아침에 수업 준비하러 들어왔던 정현의 모습을 보고 제가 힘을 더 얻었고요. 더 마음이 따뜻해졌고요. 어디 가도 저는 항상 남을 위해서 좀 도와주고 산다라고 하는 뭔가 대학에서 가져가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돼야 돼요. 그 중에 보세요. 그 중에 약속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 돼요. 약속은 친구와의 약속도 있고 누구하고도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가급적이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사회에 나가기 전에 갖춰야 될 하나의 교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야 돼요. 네. 어저께 전 잠깐 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책임공과 여러분들 후배들을 어제 수시를 했는데요. 저는 잠깐 보겠습니다. 수시를 했는데 제가 면접은 들어가지 못하고 학자로서 그냥 수시 듣기만 했는데 작년도 그 학년도의 여러분들 모습을 올해도 한 번도 보는데 면접에 주로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학생들이? 응? 학생들이 그 3분 안에 주로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한번 예전에 내 모습 한번 되돌아봐요. 예전에 면접관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했던 부분 보세요. 교수님 부처만 주십시오. 합격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간절함으로 어제도 다 눈빛이 너무너무 애틋한데 근데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볼까요? 2년 전에 나의 그 애틋함, 간절함이 대학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간절함을 뒤로하고 그 간절함 속에서 내가 가지고 가고자 했던 그런 비전과 소망을 하나씩 지금 쌓고 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해될까요?
예,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 간절함을 잊어먹고 그냥 학교 왔다 갔다 졸업한다면 그 간절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예, 내 삶에 전혀 어떠한 동기유발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나의 간절함은 내가 어느 정도 현재 이루고 있는지. 제가 요즘 100일 맨발 걷기 도전하고 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어제 여기 면접 하루 종일 이렇게 감독하다가 집에 갔는데 너무 피곤한데 어제 저하고의 타협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도 누가 모르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루에 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지면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거기에 좀 익숙함에 빠질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걸었어요. 저도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싸움, 어려운 싸움이 뭐라고 해요? 깡패하고 싸움 무섭나요? 무슨 싸움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싸움이요? 네, 매번 늦은 사람은 늦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1학기 내내 돼요. 이게 모습이에요. 자, 무슨 싸움이 제일 어려운 싸움인 것 같아요? 상담이가 얘기하는 자신과의 싸움. 자, 지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반복된 지각이 계속 온다면 자기하고의 싸움은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교수가 보세요. 교수가 지각을 얘기하는 것도 학교만에 있는 일이에요. 사회에서는 누구도 지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 없이 결과만 얘기합니다. 어떤 결과예요? 회사가 결정되었다. 그래야 그래요. 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학기 내내, 2학기 내내 지각한 사람들이 매일 지각해요. 회사에서 매일 지각, 5분, 10분 지각하고 없는 그 회사에서 그 직원을 생겨도 높게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대학에 온 겁니다. 그래야 그래요. 이해될까요?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신한대학 치기본과에 내가 왜 그 간절함으로 입학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여기 와서 내가 그 간절함에 뭔가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알바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온 건지, 참으로 구분이 안 되는 학생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나의 생활비 중요하죠. 내 용돈도 중요합니다만 그 용돈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되는 범위가 이제 2학년 지금 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학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야 왜요? 네. 3학년 가면 정신없습니다. 4학년 가면 현장실에서 국가고시에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 대학의 제일 지금 대2가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많은 비전을 얻고 고민하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요 기간이 현재 2학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맞는 얘기인가요? 어때요? 네. 참으로 어려운 싸움 중에 하나가 내 자신과의 싸움. 자, 우리 뒤에 우리 예국인 학생이 있는데요. 자, 저 좀 봐요. 형님 동생이 있는데 너무 모습이 아름다워요. 제가 지금까지 외국인 학생들과 많이 학습을 했는데요. 여기 한국에 왜 왔을까? 라고 하는 학생들의 모습만 봐왔는데 이 두 분의 모습은 굉장히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학습력이 높아요. 그리고 잘 안 되면 여러분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그 비전을 한국까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모자 벗고, 모자 벗어. 잘려면 모자 벗어. 안 잘려면 모자 벗어. 응? 자, 우리
부분에 열심히 하는 외국인 친구들의 박수 한번 줍시다. 자, 오늘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초기지 실습 있는 학생들 있나요? 오늘, 오늘 이 한글날의 연장으로 해서 연결되어지는데, 오늘 빨리 하고 갈 수 있어요. 예를 그냥 이 휴가가 잡혀 있지만 오늘 기초단 만들고 가기 때문에 인공지 하나 수리하고 그냥 기초단 라이트 켜고 가기 때문에 아마 6시 이후로는 수업이 안 돼도 될 겁니다. 이해돼요? 그 대신 학교의 행정적으로는 8시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해될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빨리 끝내고 기전선 뒤에서 또 다른 해결을 한번 쌓고 갈 수 있도록. 이해될까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 자, 스마트폰 들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준비한 거, 그 다음에 어떤 수업으로 내가 오늘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기 얼굴 가운데 놓고요. 목소리 들릴 수 있도록 크게. 소리 틀까요? 소리 틀어요? 네, 잠깐만 소리 들겠습니다. 뭐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런 소리는 좀 그렇고요. 자, 카페로 소리를 정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선택합니다. 한번. 그 소리로 오늘 수업 준비한 걸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가 나왔죠? 그래야 돼요. 중간고사 언제부터죠? 만약에 오늘 중간고사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좀 보세요. 오늘 제가 중간고사를 준비해 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대답. 내가 오늘 중간고사를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안 돼요? 그럼 선행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앞쪽 오늘 공부한 선행학습에 대한 시험을 내가 오늘 지금 본다면 안 될까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준비한 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선행학습 할 거라면 시험 보는 자세로 했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받아쓰기 하고 남이 질문 올린 거 살짝 틀어가지고 올리고 이런 학생도 있을 뿐만이 아니지만 진지하게 공부해서 내 거를 만든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메타버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이거 하나만 제가 보겠습니다. 전국에 보세요. 제가 메타버스 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전국대학 교수님들 제가 끌고 있는데요. 네, 우리 메타버스 교육연구소가 올라오면요. 우선 잘 보세요. 보려면 저한테 1시간짜리 강의 영상을 보내서 제가 체크하고 괜찮은 교수면 내가 초대를 하는 거예요. 교수들이 이해돼요? 이분이 올린 거 잠깐 볼까요? 과연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때로는 메타버스는 나의 생활과는 별개인 다른 세상의 이 뒤에 프레젠테이션 한 거 보세요. 그냥 PPT가 아니고 이미지라고 하는 진짜 고철 프레젠테이션 문서가 있어요.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은 내 얼굴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저같이 볼처 스크를 쓰고 있죠. 이분도 개인이 사가지고 자기 연구실에 이 스튜디오를 구축해서 자기 콘텐츠를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메타버스가 과연 무엇일까? 뭔가 새로운 신조어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요 프로가 하나 요즘에 새로 생긴 게 있어요. MBA에서 만든 아바타 싱어라는 원고 정리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뭔지 내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원고 정보를 낭독하는 것이 이 발표가 아니에요. 그래야 돼요. 이제 발표하고 난 다음에 누구 앞에서라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내가 강사로서 얘기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숙제를 낸 거지 여러분이 괜히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수들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메타버스 연구소에 돈 내고 들어오려면 이건 이게 하고 들어와야 돼요. 이해돼요? 그냥 돈 내고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자격을 갖추고 동기화가 되고 충분히 메타버스 관련해서 알고 있는지 내가 체크하고 내가 보고 체크한다 이 말이에요. 수업을 활동하면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는 이런 것도 많아지고 자신의 동양대학교 교수님이에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다. 동양대학교의 영어 연구학과 교수예요. 영어과 교수인데 왜 이 교수님이 메타버스를 배우려고 할까요? 잘 보세요. 왜 이 교수님이 영어과 교수가 왜 최일옥과 신종호 교수가 자기 학생들에게 메타버스를 가르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앞으로 메타예요. 메타.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치과 보고 라이센스 하나 가져가더라고요. 알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응?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이 이미지 작성이라고 하는 프레젠테이션이 PPT 아닌 예 어때요? 굉장히 진짜 고찰하지 않아요? 메타버스 세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면 혹시 내 발표를 진짜 돈을 좀 들여서 세상에 내놓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용돈 절약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나의 이 사이트인데 잠깐 한번 볼까요? 위에 상단에 크리에이트에서 프레젠테이션 여기 화면 보겠습니다. 핸드폰 그만 보고요. 이제 지정하겠습니다. 수업 동참 안 하면 여기 가서 에듀케이션이나 기타 다른 카테고리 들어보면 조금 전에 썼던 부분이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이미 모든 템플릿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가서 원하는 글자 텍스트만 바꾸면 온라인에서 자기 영상을 PPT의 정적인 상태가 아닌 뭔가 버추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발표 만드는데 허드렛 일을 해야 해요. 꾸미고 무슨 슬라이드 쇼 주는 이 허드렛 일을 아무리 우리가 해도 전문가 요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템플릿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내 원고 텍스트만 바꿔주면 온라인에서 그냥 발표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도 나만의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핵심 역량으로 갖추고 있는 것도 좋아요. 다 똑같이 PPT 하는 것보다는. 그래야 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안내해드렸던 답중 녹화 프로그램은 134만원짜리예요. 주말에 몇몇 원인 학생들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해상도가 낮아서 너무 딱해서 그 고생한 부분에 딱해서 주말에 회사에 부탁해가지고 여러분 다 쓰겠지만 선물로 받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게 134만원짜리예요. 주말에 신진당부에서 이번 학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해가지고 가져온 거니까 이제 녹화할 때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얼굴 우측 상단에 동그랗게 해서 예쁘게 넣어서 한번 발표를 멋지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이 발표는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어디 가서 PPT를 안 하고요. 온라인상에서 직접 이렇게 이런 것도 대학생들의 나만의 핵심 역량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의 요소다라고 합니다. 이해될까요? 자, 오늘 수업은 준비되어진 부분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요. 오늘 3분 스피치는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돼요? 여러 번 SNS에서 요구를 해도 묵묵부답이고 참 기분이 많이 상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다음 주 3분 스피치 하실 분들 계신가요? 혹시? 다음 주. 다음 주 3분 스피치. 이거요? 다행. 또 다행히 하고. 다행히 하고. 다행히. 그리고 다행 혼자예요? 우리 한국 분들이 없으면 바톤은 우리 예복이 들어가겠습니다. 두 사람 발표할까요? 3분 스피치. 오케이. 자기 나라 소개도 좋고 한국에 왜 왔는지 나의 비전 발표도 좋고. 오케이? 오케이? 세 사람 다음 주 발표.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총 18명의 질문을 올렸는데요.
심플러에 가서요. 예를 들어서 홍언어 지금 질문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 나면 홍언어 여기 답변에 가서 즉시 여기 답변 쓰기에서 자기 이름 쓰고 답변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나요? 자, 홍언어에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아서 학교 지금 병원에 들렸다 온 기간인데요. 답변 쓰기. 이거 쓰시면 되는 거 여러분 안 되나요? 같아요. 저희 안 돼요? 답변 쓰기가 안 돼요? 네. 진짜로? 아, 예. 그러면 오케이, 잠깐만요. 혹시 뭐 중간에 댓글로 업데이트 하셨나요? 그 질문 올렸었는데. 아, 조건 따로 뺐어. 아, 그래요? 얘기하죠. 잠깐만요. 사실은 없어졌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저만 답변 쓰기가 돼서 그러니까 요거 캡처하고 여러분들 심플로 해서 그냥 요거 답변을 쓰고 가면 되겠죠? 이 앞전과 같이. 이해될까요? 자, 심플로 다 제로 지우겠습니다. 자, 다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심플로에. 네. 거기다가 보여주는 거니까. 자, 홍언어 학생의 어태치먼트는 키메일과 메일의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태치먼트의 10글자로 적합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또 예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넌 풀시즌 타입 어태치먼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환경 호르몬 관련해서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보세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어떤 어태치일까요? 루트의 지금의 스타트 어태치먼트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덴처에 들어가는 메일이면 반대의 피메일 파트가 덴처 속에 들어가서 이러면서 오버덴처가 안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해될까요?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일과 피메일의 프리시즌 이 적합성이 유지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어태치먼트 10팽장으로 접합성에 문제가 생기는 10팽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 아주 조금만 컸기 때문에요. 힌트표, 우리 덴처, 폴드표나 열중합 할 때 이걸 넣고 같이 열중합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나요? 나일론이지만 그 중합의 그 열에도 아무 문제 없이 이 내진에 그대로 같이 이 결합이 된다 이겁니다. 전혀 변형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넌 프리시즌 타입 어태치먼트 이건 다 공학에 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다 보상라든지 환경에 문제 없는 이미 적격 제품을 받은 것들이에요. 이해될까요? 예. 자, 이건 무슨 어태치죠? 오버덴처의 스톤 어태치먼트의 치근 외가 되겠죠? 치근 외. 바깥쪽에 메일 파트가 달렸대. 바깥쪽에서 메일과 피밀이 만났다 해서 치근 외 어태치먼트. 어태치먼트는 한국에 제가 도입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 이건 조금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지금 어려울 거지만 마지막에 가서 제가 이 샘플로 만들고 있는 14개의 007 가방이 저 연구실에 있어요. 그거 다 꺼내와가지고 싹 오픈해놓고 아하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부분은 실제 샘플 보면서 결합도 시켜보고 맞춰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이론 수업 없이 다 초기치 실습실에서 2시간 내내 모든 가방을 열어놓고 한번 이론으로 가졌던 여러분의 이 지식의 채널을 실제 체험으로 연결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될까요? 예. 자, 홍어로 지금 넘어가도 되겠죠? 고진호. 모양과 부착에 따른 부분에서 매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장점은 정확히 어떤 건지. 이제 매그네틱 어태치먼트를 또 한 번 할 거예요. 세부적으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유지력은 어떻게 되죠? 잠깐 생각해보세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텍스트 파트 고정 부분에 자석이 들어가요? 자성체가 들어가요? 자, 보세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오버덴처는 이 보강 부분에 자석이 들어갈까요? 자성체가 들어갈까요? 네, 자성체가 들어가고 덴처에 자석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결합되어지고 여기에서 자석력이 계속 발현되기 때문에 어트랙트 이 자석의 어떤 유해성은 인체로 나갈 것이 없이 거기서 계속 필드가 연결되니까 미세한 이 자성의 인체의 유출은 밀리에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해될까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또 하고요. 네, 장점은 뭘까요? 장점. 마그네틱 어떻게 장점. 자, 여기 보세요. 모든 파샬 덴차나 보세요. 파샬 덴차나 일반 어태치먼트는 꼭 삽입료가 필요해요. 삽입료. 들어가는 길이 필요해요. 이거 안 맞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쓰려고만 하지 말고 이걸 보고 이거 다 삽입료가 있어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클래스프 덴츠도 서베이 라인에서 다 삽입료 잡죠? 근데 마그네틱은 삽입료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이쪽 방향에서 넣든 저쪽 방향에서 아무 방향에 넣든 간에 서로 끊기는 자석력에 어트랙티브 폴스만 쓰면 척하다 붙어야 붙어요. 붙어야 붙어요. 그리고 혹시 측방압 잘 보세요. 측방압에서 여러 유해성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자석은 수직적으로 상하에 이 자석력을 쓰지만 수평적으로는 아주 약해요.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쓰는 이 저작 시에 저작하게 오는데 그걸 이렇게 매일과 편집이 되면서 같이 다 감당해서 넘어가는데 자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살짝 밀리고 다 빠지고 다시 빠진 다음에 어인치 되어지죠. 그러니까 삽입 착탈도 좋지만 저작 시에 가해지는 여러 이해성의 측방함이나 이런 저작압이 어떻게 돼요? 서로 분리 매일 자석과 키퍼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치근의 수명을 더욱더 연장시킬 수 있다. 즉 손동작이 불리한 노인들이 어떻게 돼요? 노인들이 삽입력에 의해서 들락을 뺐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넣든 저쪽에서 넣든 서로 끌어당기는 자석력의 그 범주 속에만 들어오면 철거가 붙고 빼려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노인분들이 저도 빼려면 어떻게 돼요? 입만 조금만 돌리면 자석력이 떨어지니까 쉽게 빠지죠. 이해되나요? 예. 노인분들의 손동작의 이 언라운도 쉽게 삽입로가 아닌 자유롭게 마음대로 삽입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어땠지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비 무슨 질문이죠? 한번 풀어봐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가 자석과 자성이 있는 유지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자석으로 인해 체 주변의 공기 중 중금속이나 다른 자성체가 붙는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 그러니까 이 마그네틱에 의해서 입속에서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마그네틱이 그때부터 조그맣기 때문에 굳이 이 자성체로 입속에 어떤 자성체 물질이 들어올 리는 없잖아요. 예.
그건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예. 야, 설명해봐요. 선생님. 도철물 들어가는 자석의 크기가 작아서 입안에 다른 자성체를 넣지 않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 네. 그러면 좀 보세요. 자산력이 제일 센다고 세게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보세요. 마그네틱 어택처먼트가 제일, 자 보세요. 제일 수평적으로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는 게 자산력이 세겠어요? 아니면 약간 경사진게 있는 게 더 세겠어요? 마그네틱이에요. 여기 보세요. 마그네틱이에요. 제일 수평적으로 자산체와 자석이 붙어있는 이 경우가 유지력이 제일 좋겠어요? 아니면 약간 경사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좋겠어요? 자석력은 수평면에서 접합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자석력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마그네틱 어택처먼트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보세요. 일본에 제가 이거 연수할 배워봤어요. 보세요. 일본에 갔는데 동경원과 치과대학교 연수하고 저녁에 웰컴 파티에 갔어요. 근데 호수가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데 그 호수에 띄어진 그 레스토랑에서 제가 밥을 먹고 그 다음날도 또 갔거든요. 또 갔는데 어제 제가 잘못 봤는지 그 호수에 있는 그 아름다운 레스토랑이 어제 위치에서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제 잘못 봤나? 분명히 저기 앉아서 저 시사이드를 보고 너무 이쁘다고 했는데 오늘 가니까 틀려요. 신종국에서 궁금한 거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어제 저 자리에서 본 것 같은데 방향이 좀 틀린 것 같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호수에 띄어져 있는 그 호수는 마그네틱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밑에서 자석의 반발력으로 위를 띄우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밑에 자선체를 끌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호수에 계속 360도 호수에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우리가 전공을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온리 전공 하나 쓰려고 배운 건가요? 이 공학적으로 배운 나의 지식을 여러분들 뭐하는 상상력을 넓혀주는 것만이 대학에 오는 목적이에요. 그냥 신종호 교수 강의 들어가면 인터넷 보내주면 돼요. 여기까지 뭘 하나 힘들게 여기까지 와요. 단지 오늘 신종호 교수하고 만나면서 아하, 인생도 한번 전공을 해보고요. 창의력도 더 넓혀가 보고요. 이런 뜻에서 온 거지.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을 위해서 페이스메이커로 여기 온다고 한다면 불행한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오늘도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전에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주전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와서 자리를 메꿔주는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이 자리는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나는 페이스메이커일까? 주전일까? 이것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야 뭐예요? 스스로 자문자단이 나오겠죠. 준비해 왔는지 그냥 가기 싫은 학교 결석하기 싫어서 심정을 주사서 잔소리 먹기 싫어서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 온 것은 주전을 하기 위해서 온 거지 남의 삶을 위해서 남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해주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인들이 그 아주 섬세한 그 아이디어 호수에 아름다운 레스토랑을 기둥을 박지 않고 마음대로 뷰를 바꿔가면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여러분의 두뇌에 차고 넘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돼요? 네. 됐고요. 다음 성남 무슨 얘기예요? 유기산들 사이에 유동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치은이 만약 퇴출이 된다고 하면 다시 퇴출이 치은이 퇴출된다고 하면 교합이 알려지 않고 사용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다시 도대체 원칙을 제작을 해야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자, 미질리언 타입이라고 하는 의치상의 기능 운동이 허용되어지는 완화형이 어떻게 되면 돼요? 이해돼요?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 한국을 들으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태치먼트는 제가 이 선행학습도 얘기했지만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구창물의 기본은 파셜 덴처의 백그라운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돼요?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유지지 않지만 메일과 피메일로 바뀌는 것이지 삽입러라든지 기타 이런 모든 부분은 파샬 덴처의 이론적 배경을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리질리언 타입, 여러분들 A카, C 타입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바 그냥 쓰는 건가요? 환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아이바로 할 것인지 A카로 할 것인지 다 정해야 안 정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어태치먼트는 현재 이 환자의 루트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보세요. 루트 이거 잠깐 루트에 넣어야 되잖아요. 루트가 체주가 있어서 별로 흔들린다고 하면 여기다가 하중을 넣으면 그냥 흔들려 안 흔들려요. 루트가 튼튼하다면 메일과 피밀이 딱 만났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것이 환자한테 제일 좋죠. 근데 이 움직이지 않게끔 딱 하면 하중을 여기다 받으니까 루트가 그만 뽑혀야 안 뽑혀요. 그러니까 하중을 좀 줄이기 위해서 끼울 때 약간의 이 공간을 주는 것이 완화평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책가 조금씩 움직이나요? 이것을 직방하지 않고 메일과 피메일 사이에서 뭔가 안총을 시켜놓고 적합을 시키기 위한 완화평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상황이 좋지 않고 극영에 이용하는 것이지 치료와의 관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될까요? 네,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뉴질랜드 타입이 치음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타입 안에 공간을 부여하는 게 인공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해교 우치상의 기능 운동에 허용되는 완화평 어태치먼트를 스톱, 매그네틱 파워 어태치먼트에 적용 가능한가요? 예. 마그네틱에도요 완합이 있고요. 모든 보철물에서는 우리 클래스브 덴처 같이 꽉 잡고 있는 A카가 있는가 하면 또는 Y바가 있는가 하면 환자의 이 고강 상황에 따라서 기능을 어디로 줄 것인지 이해되나요? 기능을 어디로 줄 것인지 어태치에서는 리지드 타입이냐 또는 완화평이냐 비완화평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환자 고강의 상황에 맞게 기능 운동을 허용해 줄 거냐, 허용해 주지 않을 거냐, 이렇게 결정한다 이겁니다. 이건 왜 될까요? 네. 계속 답변 써주시고, 누구 답변이라고요? 자, 손민서. 자, 무슨 얘기예요? 교수님께서 그 영상에서 고양이 상태는 에스트로포널 어치치먼트보다 엑스트라포널 어치치먼트가 더 인기가 많고 사용량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은 동양인 이제 할 때 저 익스트라 말고 인트라포널 어태치먼트를 쓰는 그런 걸 사례를 본 적이 있으신지 그게 살짝 궁금을 해가지고 아예 안 쓰는지 아니면 정말 사례가 있을지. 자, 우리 어태치먼트의 이제 모양과 부착 위치에 따라서 인트라코로널, 익스트라코로널, 스톱, 매그네틱, 바워 어태치먼트, 그리고 보조 어태치먼트로 우리가 어태치먼트를 나눴죠. 첫 번째 인트라코로널과 익스트라코로널은 뭐예요? 치아 내에서 메일과 피밀이 만나는지, 치아 바깥에서 메일과 피밀이 만나는지에 따라서 인트라코로널, 익스트라코로널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정리되나요? 그러면 보세요. 인트라코로널 치간내 어태치먼트는 뭐예요? 치아에 박스폼을 파서 이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메일과 피밀을. 여기다가 이렇게 큰 메일과 피밀이 들어가면 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치아가 작은 동양인들은 안에 신경을 다칠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그걸 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크라운을 덮어놓고 바깥쪽에다가 치간이를 달아서 클래스로 같이 쓰는 익스트라코로널 치간의 어태치먼트가 임상 경우가 더 많은데 민서 이야기는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인트라코로널 어태치먼트를 사용한 걸 보셨나 이겁니다. 그 얘기죠. 많이 봤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쓰겠어요? 그래도 환자에 따라서는 어떻게 돼요? 치간 내 어태치먼트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메일과 피밀이 안에서 딱 만나서 결합되어지기 때문에 치간의 어태치먼트보다는 더 좋잖아요. 그래서 신경치료까지 하고 안에 이해되나요? 치아를 어쩔 수 없이 치간내를 하기 위해서 신경치료까지 하고 치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범위에서는 많은 케이스를 증례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될까요? 한번 설명해봐요.
민주는 그 답변 안 써? 참. 생활 어태치먼트를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제 그게 좀 지지하고 좋고 이래가지고 신경 치료까지 하고도 그 다음에 인트랄 코로날 어태치먼트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치아를 신경치료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아를 죽이는 거죠. 그래야 돼요. 자, 그렇게 치아를 치수 제거까지 하면서 적용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치수 제거하지 않고 치아를 살리면서 어태치먼트를 쓰려면 대부분은 어떻게 써요? 치간 외 어태치먼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태연. 스투드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영상을 봤을 때 그냥 식은 뇌랑 식은 뇌에서 만나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둘이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따로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오버덴처의 스포 어태치먼트도 치근뇌와 치근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이해되나요? 이거 설명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이 오버덴처의 스터드 어태치먼트도 네일 파트가 이렇게 노출이 돼가지고 덴처가 끼어지는 치근외 어태치먼트, 치근이죠. 파샤는 치간이지만 지금 치근에 노출되어서 메일과 페밀이 끼어지는 치근의 어태치먼트가 있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어떻게 돼요? 치근 쪽에 치간 뇌를 형성하고 덴처 쪽에 메일 파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결합되어지는 형태가 있느냐는 얘기 같아요. 이해됐나요? 공부했잖아요. 가급적이면 어때요? 치근의 상태가 좋고 충분하다면 노출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만 치근이 수직 버티컬 이 스페이스가 적은 경우는 메일을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역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결합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 이해될까요? 네?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오버덴처의 스터 타입은 두 개, 치근뇌가 있고 치근뇌가 있어요. 치근뇌는 뭐예요? 바깥쪽으로 메일 파트가 노출돼서 덴처가 이렇게 결합되어지는 거고 치근뇌는 이 공간이 버티컬 디멘션이 좁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노출시킬 수 없으니까 돼요. 치근에다가 루트를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덴처에서 어떻게 돼요? 이 안에다가 치근 속에다 집어넣는 이 경우가 아니에요. 이해될까요? 예. 버티컬 이 디멘전이 부족해서 메일을 노출시킬 수 없는 경우. 예. 이 경우는 역으로 바꿔서 끼워버리고 해서 버티컬 디멘전을 해결하고 또 하는데 가급적인 임상 케이스는 어느 것이 더 좋겠어요? 그 루트 속에 메일과 피밀이 들어가서 만나는 것은 루트의 흔들림을 많이 유발할 수가 있어요. 튼튼한 루트 외로. 이해될까요? 그래서 어떠한 어태치먼트를 쓰는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환자의 증례에 따라서 반드시 선택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될까요? 환자의 현재 고강 상황에 따라서 오버덴처의 스터 타입의 치근뇌를 쓸 것인지 치근뇌로 쓸 것인지도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정리 한번 해보세요. 스터드 어태치먼트가 이제 식은 뇌에서 만나는 것과 치근 뇌에서 만나는 것이 있는데 이 둘이 장단점을 구분한 게 아니라 이제 환자의 구강 상태를 고려해서 치근의 뭐 튼튼한 뭐 이런 정도를 구분하여 두 개의 종류를 나눠 쓴다고 배웠습니다. 조지현이 질문. 매그네틱 어태치먼트가 노인들도 쉽고 뺄 수 있어 간단한 어태치먼트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어태치먼트에 비해 유지력이 떨어지나요? 다른 붙들어 밀고 있는 것보다는 유지력이 좀 떨어지겠지만 보세요. 제가 오버덴처는 얘기를 계속했죠. 오버덴처는 치간이나 치근뇌를 쓰든 간에 노인들이 쓰는 이 지금 보철물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손동작의 부자혈소를 안 썼어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지력을 아주 세게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액티베이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의 유지력으로 들락거릴 때 쉽게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최소의 유지력으로 기능적으로 문제 없게끔 정도만 해주는 것이 어태치먼트의 유지력의 최소 요구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여기 보세요. 이거 여기에다가 너무 유제를 넣게 떼주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어른분들이 자꾸 대체 들다가 잘못 좀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트 자동적으로 목골에서 흔들려 안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유지력으로 최소의 유지력을 해주는 것이 오버덴처의 적정의 유지력이다 이겁니다. 이해될까요? 네, 지금 이 얘기 됐고요. 네, 박연수 씨. 네. 네, 무슨 얘기죠? 네. 스토트 어태치먼트나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방식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왜 크레스프 방식을 더 선호하고 마그네트나 스토트 방식을 사용을 안 하는지, 그게 비용이 비싸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비용 차이가 나서 그걸 뭐 더블로 비싸다든지 이런 모르겠지만 근소한 차이라면 의사 선생님께서 저거를 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왜 안 권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 권한 게 아니고요. 권합니다. 요즘은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노인보철의 시작은 클래스프 대처가 기본이었어요. 그냥 붙들어 냈어요.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기술이 바뀌면서 어태치먼트를 제가 스위스, 유럽에서 한국에 도입을 했고요. 그 전에는 기능적으로만 신경을 썼지 심리적인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온리 부분 틀리면 붙들어 내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심리성이고 클래스가 자꾸 끌어지고 여러 문제가 오니까 고급 어태치먼트가 오는데 이 어태치먼트는 부가적으로 이런 어태치먼트의 장치가 더 들어가죠.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이해될까요? 예. 높은 반면에 뭘까요? 계속적으로 유지력의 이 체크 부분을 노인들이 치료실에 가서 팔로우 하면서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몫에 더 한다면 뭘까요? 요즘은 어태치먼트를 뭘로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임플란트 오버덴처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왜 권하지 않고 일반 컨벤셔널로 하나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요즘 주의 한번 봐보세요. 노인분들 이야기할 때 지하철에서 한번 봐보라고요. 클래스프가 보이는 환자는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다 웃으면 다 이 거리가 보일 수밖에 없는 이 파셜 덴처였지만 요즘 유심히 지하철에서 한번 봐보라고요. 클래스프 덴처 끼고 있는 사람이 별로 있나? 없어요. 그건 뭘까요? 치아가 좋아서 그럴까요? 보이지 않게 치 안에다 다 이런 유지장치를 집어넣어서 이제 심리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보철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위는 뭘까요? 그냥 통상적인 클래스프 덴처인데 이제는 심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이게 좋은 심리보철 쪽으로 높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 국가고시도 이거 빨리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올해 국가고시가 뭘로 더 바뀌어지죠? 임플란트도 들어가고요. 디지털 과목도 들어갑니다. 국가고시. 이해돼요? 네, 시대에 맞게 임플란트 과목, 요 디지털 과목도 이제 복시 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는 아마 그거 없이 지금까지 좀 쉽게 나갈 수 있지만 그 후부터는 그런 부분이 다 같이 가함이 돼서 디지로그의 시험, 이 치과 기공사의 자질을 갖춰가고 있는지도 체크하는 단계에 지금 시험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예, 답변. 지금 기능적으로는 거의 클래스터 방식이나 어태치먼트 방식이 거의 이제 늘상 공급이 많이 돼가지고 기능적인 거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은 심리적인 면에서 클래스터 방식을 좀 비선호하는 게 아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 자리에서 들어가겠습니다.